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느냐. 중도층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이 정도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상욱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한 상황이라면 이제 사실상 지지자들, 정당의 국힘 당원들도 이제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했던 얘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저는 탈당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제가 탈당할 당시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은 민주적인 정당 또는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정 기능이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탈당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 설마 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 이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영의 독주와 또 이런 반민주적인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극우적인 색깔을 더해가는 이 상황, 그리고 우리 시민 삶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어떻습니까? 경제 원칙을 세우고 있고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국민의힘 잘못됐구나. 이건 정당의 모습 이래서는 안 되지. 반대로 대통령님 참 잘하시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힘 실어주면 우리 삶이 개선되고 더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되겠구나. 더 신뢰도 높고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울산 국민의힘에서 간부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을 지금 탈당하셨고요. 또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민주당에 가입하신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민주당에 가입 아직 안 하셨다 하더라도 현재 국힘은 탈당한 채 관망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지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이제 국힘 당원이나 국힘에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람도 이 정도면 국힘 버리고 나는 민주당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의 주식 투자의 총액과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주식 투자의 총액은 어디가 많습니까? 뭐 어디가 많을까요? 당연히 보수 쪽이 훨씬 많죠. 예, 총액은 그쪽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총액이 훨씬 많겠죠. 예, 근데 수익률은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5천, 6천을 돌파했잖아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무래도 재산이 이재명 많은 대통령 사람들이 많이 지지자보다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를 늘리지만 동시에 투자자 개인한테도 그런 이익이 구체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체감하는 것은 저 사람 원래 빨갱이야, 공산당이야, 전체주의 세력이야 이러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결국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것, 그 투자의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보다는 국힘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봤을 때 이동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이라는 반민주 정당, 보수의 기능도 진보의 기능도 어떤 기능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 이걸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그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없애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많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었던 영남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지지 기반이 우리 민주당이 다 좀 가져오는 게 국민의힘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가장 직격인 방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남 선거가 이겨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중도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분들 중에 합리적인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기 위해 많이들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배타하거나 멀리하거나 또는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지금 좀 몇몇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께 너희 왜 국민의힘에 있었니라고 도리어 막 뭐라고 몰아세우거나 또는 너희는 뭐 이렇게 좀 수준 낮게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었던 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더 힘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 합리적인 보수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영역을 넓혀가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싸움을 해서 나는 30년 차 민주당원이고 너는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너는 적자가 아니야 하고 홀대하거나 또는 뭐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개파 싸움을 해버리거나 네. 혈통 싸움을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 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우리가 대의에 집중해야 될 때다. 우리가 포용력을 더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꼭 좀 드리고 특검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이제 동의해 주는 뭐 정당 소속도 기초이긴 하지만 더 뛰어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이제 전 국민적 통합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이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압승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지금 귀결되는데 혹시 지금 지방선거까지 며칠 남았는지 이제 한 90일 정도 남은 것 예, 같습니다. 90한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한 95일 정도 예. 남았을 건데 정말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제 분위기가 떠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국힘 출신으로서 국힘이 이 정도 지리멸렬 상황이면 정신도 차릴 것 같은데 네.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지금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선거 앞두면 어쨌든 뭔가 개혁적인 중도 확장 노선을 펼쳐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사심 정치가 원인입니다. 뭐냐 하면 자리 욕심, 자리 싸움, 내 정치적 세력 확대 이것만 생각하는 정치가 국힘에 너무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승패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 말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고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겉으로 하는 말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의 사심 정치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사심 정치의 결과물이 이런 기괴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도 안 하고 자정 기능도 없이 계속 가는 것이고요. 장동혁의 최대 목적은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자기 색깔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지더라도 국민의힘만 장악하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또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장동혁은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대의가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다 뿐인 것이지 잔계사는 정말 빠른 사람이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이 장동혁한테 제대로 대적을 못하고 친한게도 결국에는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또 지난 의원총회 때도 사실은 장동혁의 짜놓은 틀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끌려가 버렸잖아요. 장동혁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요. 장동혁은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도리어 당을 더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지방선거 예측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참패하더라도 자신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확신도 있고 그 참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참패에 대한 책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참패에 대한 책임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한동훈이 등판하면 한동훈한테 몰아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은 지금 고성국 또 뭐 전환길, 뭐 정광훈 또 통일교 이런 극단화된 극우 세력들 또는 극단화된 기득권 세력들이 당원들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겠다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길에 그 계속 사람들도- 같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목표 그래야 사심도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뭐 사심이든 공심이든 생기지. 근데 그게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 예전에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부터 장악합니다. 예. 당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분열을 기다린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마가 세력이 공화당을 장악할 때도 보면 처음에 공화당 자체를 장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자체를 장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패에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한두 개 더 얻고 잃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국힘만 먹으면 예. 자산도 특히나 2천억이 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대표로 옹립해주고 대표로 지켜줄 수 있는 극단화된 극우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더 늘어나고 더 힘있게 뭉쳐서 자기를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당선되고 난 뒤에 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늘어서 이제 국힘도 110만 명 당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일종의 집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집단적인 이제 당원 증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20만 30만 명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양쪽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장동혁은 극우적인 예를 들어 뭐 그 고성국 TV나 이쪽에 구독자들을 최대한 당원들로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 노력에 부응하면서 본인이 입당하면서 자신의 구독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입당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의 양 중심 세력 중에 하나가 토호 세력이 있죠. 토호 세력들 입장에서는 늘 당대표가 바지 사장이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실권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안 건드리고 바지 사장이기를 원하는데 장동혁은 반대로 실권자 중에서도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완벽한 그런 권한을 다 누리려고 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저항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또 당원들 모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신규 당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로 봐야 합니다. 한쪽은 장동혁에 대한 극우적 지지자, 한쪽은 토호 세력에 대한 지지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저는 허술하기보다는 정말 찐 강성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상적인 건강한 보수 지지자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있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네. 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느냐? 국힘 재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예. 민주당을 돕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길게 보면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존재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110만의 당원 조직을 갖추고 조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사회 갈등을 일으키면서 선전선동을 해서 네. 급격하게 극우혁명, 극우폭동을 기획할 틀을 만든 거거든요.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극우라는 세력들은 극우폭동, 극우혁명을 꿈꾸는 세력입니다. 12.3 내란이 대표적인 극우폭동, 극우혁명입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 틀과 안정을 지키는 거죠. 통합을 지키고.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을 중심으로 뭉치는 극우적인 세력들은 지금 전한길도 하는 얘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극우폭동을 선동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 변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10만의 조직, 나치당이 극우폭동을 했던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단단한 조직력으로 뭉치는 걸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든 폭동과 혁명은 그런 소수화된 조직화된 극단화된 세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련도 예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볼셰비키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거든요. 소수지만 강력하게 조직화돼 있었고 선동에 취약했고 선동에 따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회를 뒤엎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참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우의 위험이 약해졌냐? 아니요.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고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이 극우적인 집단이 더 조직화되고 더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표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더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좀 뛰어넘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선전선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오히려 그 정당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해체시켜야 운동으로 지방선거의 맞습니다. 테마를 좀 바꿔야 한다는 저는 그 생각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근데 위원정당 해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법리적 리스크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또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지지했던 또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표를 합치면 엄청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건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적 결단으로 정치적 해산을 사망 선고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게 이번 6.3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네.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극우적 폭동을 획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때 갈 때 이제 폭동이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쨌든 공당인데 뭐 극우적 폭동을 획책한다 이런 이제 일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저의 추정이고 의견이고 전망인 거죠. 사실 적시는 아니고요. 예, 고소고발하실라. 아니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극우의 저런 극단적 행동이 돈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진짜 이념적으로 또는 이제 신념 체계에서 그런 생각이 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중국이 개입을 했다. 북한 추종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정말 시대착오적 망상들을 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이게 이상하다. 맞습니다. 종교화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인데 이들이 돈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봐야죠. 물론 돈이나 이익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중요한 한 축입니다. 중요한 한 축이고요. 우리 울산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울산의 모든 이권 이런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불공정하게 장악하면서 시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럼 그걸 지키고 싶겠죠. 중요한 한 축이죠. 모든 구구의 시작은 보면 이런 이익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한 축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응축된 여기에 거짓 선동이 들어가면서 거짓 신념이 생긴 축이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층에서 지금 극우적인 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이익 때문에 뭉친 게 아니죠. 네. 우리 젊은 층들이 극우적으로 가는 거는 이익 때문에 뭉쳤다기보다는 뭐 이제 그동안 응축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거짓 선동에 의해서 거짓 신념이 생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 집단들이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통일교 같은 경우도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고성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대중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신념을 만들어서 끌고 가면서 하나의 단단한 단일 조직체를 만들어가거든요. 예.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복합적으로 합쳐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마가 세력, 정상적인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뭐 유럽에서 일고 있는 극우 운동들,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본도 지금 좀 극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마가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대학이 대표적이죠. 자유대학이 작년에 암살 당했던 미국의 극우 청년 있죠. 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생각과 신념을 같이 하고 있고 이유도 다 같이 하고 있고 근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력이 아닌 거죠. 미국의 마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고 서로 공감대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바보짓을 한다 하하하 하고 비웃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세력이 단단하게 또아리를 틀고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경계심도 분명히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방위 차원에서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극우 세력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뭐 신앙의 영역까지 갔다. 신념 체계의 뭐 반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뛰어넘어서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을 수도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사회 세력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까? 12.3 내란이 이미 그걸 보여준 거죠. 12.3 내란이 이미 그걸 보여준 거죠. 예.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극우 단체들의 구호와 그리고 또 말들, 표어들, 선동들을 보면 다 사회 폭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2.3 내란에서 노상원 수첩에서 적혀 있었던 것이 뭔가요? 우리 역사상 보지 못한 뭐 정치인들을 수거해서 바다에서 폭사시키겠다. 뭐 수용소를 대량 학살에 대한 만들겠다. 계획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었을까요? 저는 구체적 계획에 가까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을 이 극우 세력들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 쪽에 지금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의원들 중에서 다 극우적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의원들 다수는 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국민의힘 거야? 의원들 다수는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제가 지금 만나고 이야기 듣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이런 극우적 세력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적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극우적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의 지도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다수의 좀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저항할 힘이 없고 저항할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또는 서로 소통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국민의힘 뭐 한 100, 지금 107명입니까? 그 예, 정도 그 정도 될 되죠. 건데. 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사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오히려 국힘 떠났으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야 김상훈 이제 만날 사람 아닌데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하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저를 만나는 걸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예. 당에서 또 공격받으니까. 근데 네. 사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얘기를 호영호재하고 뭐 선배님 예, 뭐 그런 이렇게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실제로 장경익 체제에 대해서 네. 뭐 말을 불만이 못하는 많죠. 거는 말을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정치하면 다음에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 그 대의를 지키려고 하는 공심, 또 진정성 이것이 다 응축돼서 소신과 행동, 실천으로 나가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동영 지도부가 잘못됐다는 판단은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이걸 바로잡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지금 장동영을 비판하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의 다수가 극우화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부터 집중 공격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겁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고 네. 또 몇 명은 또 이런 사심도 가지고 있죠. 지방선거 망가지면 장동혁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럼 그때 내가 움직여야지 하고 또 힘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계산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계산이 많고 자리 욕심이 많다는 건 공심이 없다는 얘기죠. 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 신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내지를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혹시 김상호 의원은 이제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힘에 소속돼 있는 현역 의원 중에서 야 나도 뭔가 좀 여건이 되면 민주당으로 가고 싶다거나 혹시 가는 방법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이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없지는 않았는데 없지는 할 수 않았다. 없는 분들이셔서 할 수 없는 분인데 실제로 묻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되냐고 뭐 또 이렇게 근데 그분들께 또 누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상세하지 않지만 뭐 지역구나 이름은 얘기할 거 없지만 네. 국힘 의원들이 좀 민주당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민주당으로 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좀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죠. 근데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예. 검토 정도 단계까지 가 있다. 검토까지도 아니죠.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네. 심정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런 극우화되는 모습에 좀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네.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의원들의 그 구성이 뭐 영남 쪽에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영남에서 넘어와야 민주당도 효과 있고 본인도 계속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때가 되면 그분들께서 용기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용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봐야 저는 되겠죠.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진 않다. 예, 말씀드렸던 오진 것처럼 않는다. 정치인이라는 것이 자신의 대의와 공신과 진심에 따라서 소신과 용기와 실천과 행동으로 나가야 하는데 네. 의외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또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거 아니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결단력을 가진 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옮길 가능성은 그러면 호영호재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왔던 또는 지금 현재도 지내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상호 의원이 지금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가서 이번에 뭐 울산시장 출마 선언까지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선배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국힘 쪽에 있는 선배들. 국힘 쪽에 있는 선배님들께서 아끼시는 분은 걱정 먼저 하시고 걱정한다.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사실은 자살행위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뭐냐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특히 기득권 세력에서는 저를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이해운에 대해서 전에 뒷조사했다고 하는데 곱하기 1000배, 1000배 저한테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겠죠. 끝까지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12월 3일 이후에 저에 대한
뭐 뒷조사와 마타도아와 헛소문과 악마와 프레임 또 인신공격 엄청나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예. 수도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게 괴롭혀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어떻게 보면 울산시장 출마한 것이 그분들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인 겁니다. 네. 여전히 그 프레임, 그 공격이 있고 악마 프레임도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고 이제 이쪽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또 울산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역입니다. 이게 샤이 보수가 많아요. 뭐냐면 여론조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본선 투표했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는 샤이 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악마 프레임이 잘 먹히거든요. 또 아직까지 울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역 사회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악마 프레임 더 잘 먹히죠. 거기다가 이분들 뭐 저에 대해서 또 그 얘기 자주 하시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특히 중앙에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아껴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가슴으로 하나 되는 동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달라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민주당의 기득권이 또 있습니다. 네. 지역 민주당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제가 또 기득권을 부수는 사람으로 보이고 굴러온 돌이고 너무나 보기 싫은 낯선 타인 이방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기능해서 울산에서는 지역에서는 네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 하나도 없는 곳에 시민들만 믿고 도전한다. 이건 정말 자살행위다. 하지 마라라고 말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살행위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과정이라고도 이제 저는 시민들을 믿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제 배신자로 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지역에서는 건너온 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판단하는데 그건 뭐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맞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제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개파 정치, 조직화 정치 이런 걸 싫어합니다. 권력이 시민들을 종속화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온 이후에도 김상욱의 개인 조직 이런 걸 만들려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개파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제 본분, 시민이 중심이 되도록 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는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울산 민주당에 제 조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직적으로 취약점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막 나눠서 조직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비판도 기준이 있고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힘 쪽에서는 김상우 왜 국힘을 개혁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갔느냐 이 배신자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자 민주당에 왔는데 저 사람은 원래 국힘 소속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검증 제대로 한 거야라는 것까지는 저는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네네. 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완전히 사기꾼이다. 예를 들면 제가 범죄자다. 막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헛소문 내고 마타도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타도어는 다 좀 후자입니다. 그래요? 검증이 아니라 정말 망신당해봐라 하면서 말 돌리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 되묻고 싶습니다. 이낙연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끌어내리려고 대장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괴롭혔잖아요. 그게 예. 진실이었나요? 진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비겁한 말 만들기고 기획이었지요. 남들이 말할 땐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낙연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그런 내부 총질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무너졌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근데 우리 당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똑같은 일이? 저는 지금 저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 국힘에서 공격을 한다. 국힘에서 공격은 도리어 이젠 좀 식상하죠. 왜냐하면 1년 반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똑같은 예. 레퍼토리입니다.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뭐 배신자 공격은 사실은 국민의힘 원내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네.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국민의힘을 바로잡고자 싸웠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그런 비판이 없는데 그걸 보지 못한 원외 바깥쪽에서는 자꾸 그런 프레임을 들고 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불편하게 좀 질문드리면 혹시 네. 이제 김상호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타도어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과대하게 이렇게 막 해서 그렇게 본인의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혹시 해서- 방식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내가 좀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침소봉대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죠. 예. 근데 제가 일체 대응에 나서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선거 공약으로 1번 내세웠던 것이 저는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겠습니다로 선언했습니다.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한 마타도어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면 예. 반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겠죠. 예. 그리고 판을 키우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건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판단은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등장하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럴수록 정책 중심, 알맹이 중심, 실행 방법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공약 1번으로 했던 것이 저는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네거티브 마타도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정책 이야기로 선거를 채우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린 것이 제 진실된 마음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타도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마타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더 또 마타도를 사실은 마타도의 마타도의 나쁜 점이 그거예요. 뭐냐면 대응하면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정책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렇다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거 봐라라고 또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선거판에서 마타도가 가장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통용되어 왔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마타도어라 다 점철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정책 제대로 고민한 적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 본 적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타도어 전략이 선거에서 워낙 주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하면 마타도어가 주된 쟁점이 돼버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거바라가 돼버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처럼 좋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민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네거티브 마타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선거에서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입니다. 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망가지더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도 않고 건강한 선거 문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선거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3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네거티브 마타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데 무장 해제 선언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시민의 그 자리를 정책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고 실질적인 시민 삶의 개선에 대한 고민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채우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가 조직 선거, 돈 선거 안 하겠다, 또 자리 약속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선거 지금 어떤가요? 선거하면 다 조직 만들기 하죠. 열심히 조직 만들기 합니다. 그 조직 뭐로 들어오죠? 자리 약속으로 들어오고요. 이권 약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약속, 이권 약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당선되면 그다음 뭐가 생깁니까? 농공행상으로 불공정한 이권 카르텔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직 선거 안 합니다. 저 혼자 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만들겠다 하면 결국 자리 약속, 이권 약속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시민의 이익을 해하고 불공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 선거 안 합니다. 돈 선거 안 합니다. 누구와도 자리 약속 안 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 지역에서 선거를 앞두고 제 조직이 안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시민들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중심에 시민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뭐냐면 선거라고 하면 보통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개인 유세차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저 그래서 유세차도 안 쓴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유세차도 안 쓰고 시민들 얘기를 듣는 선거가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선거가 돼야지 일할 준비는 하지 않고 얼굴 도장 찍고 악수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일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얼굴만 비치고 다니는 선거, 저는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장해제 선언이 될지 모르지라도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선거, 돈선거, 자리 약속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유세차 쓰거나 이렇게 시끄럽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주는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야, 근데 울산의 주류 사회는 안 좋아하겠습니다. 매우 주류 싫어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 사람 이게. 그러니까 주류 사회 그래도 입장에서는 기성의 질서나 제도는 인정도 해야 돼. 관행도 있는데 그걸 시장으로 나온 사람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 원판 새로 짜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20-30%는 양심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류 중에서도. 지금 그래서 울산도 지금 울산 기득권의 공격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제가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득권이 저는 기득권이 제대로 기득권이라는 말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시민이 준 권력과 예산으로 그들만의 뱃속을 채우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정한 세상, 원칙이 바로 선 세상, 그래서 실력 있고 창의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기득권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품위를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원칙을 지켜간다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침탈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침탈과 착취 구조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이제 경계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선거를 하면서 조직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고 선언하고 자리 약속하지 않겠습니다고 선언한 게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 보면 조직 만드는데 캠프 꾸리죠. 예. 그러면 한 300명 옵니다. 300명이 그냥 올까요? 자리 약속 받고 오죠. 예. 또는 개중에 광금 납품하는 사람이 있고요. 광고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선거 열심히 뛰어줄 테니 대신 당선되고 나면 나한테 주세요로 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그 사람들 혜택을 주면 그게 공정할까요? 그래서 캠프에 뛰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고 캠프에 뛴 사람이 경제적 관급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 그게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죠. 이미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내 돈보다 더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쪽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캠프에 뛰었으니까 네가 이 사업을 하고 너는 캠프에 안 뛰었으니까 이 사업이 네가 더 뛰어나지만 배제된다. 이거 자체가 시민의 이익이 이미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 관행이 저는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 싸우는 격입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많이들 조언하세요. 너 혼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선거는 있을 수 없다. 네거티브 없는 선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조직 선거, 돈 선거 안 하는 선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더라도 유세차 돌려야지.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믿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낭만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그걸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와 얼마나 힘이 들겠냐. 마타도에는 대응을 하지 않아. 그리고 기득권하고는 손잡지 않아. 예. 그런 상황에서 시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벽 앞에서 서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러면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좀 사실 감정질을 합니까? 저도 사람이고요. 예. 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울산시장 도전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국회의원 임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제일 편한 길을 만약에 선택하라면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면서 8월 달에 뭐 최고위원 선거 도전해서 막내로라도 어떻게 최고위원 되고 당 지도부가 된 이후에 그다음 공천 때에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가 강한 지역으로 공천을 넣어서 국회의원을 이어가면 좋죠. 또 저 입장에서는 그럼 리스크가 많이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리스크 가득한 길이죠. 네.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울산 선거는 어려운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진보당과 단일화가 되어야만 하는데 진보당과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진보당과 단일화가 안 되면 일단 무조건 지는 선거가 되는 게 울산입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 가득하죠. 거기다가 온갖 악마 프레임이 다 걸려 있죠. 마토도어가 1년 넘어 지독하게 도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뭐 민주당 울산 지역의 민주당이 뭐 저를 지지해 준다. 우리 당원들은 저를 많이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민주당 정치 활동을 실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득권을 깨러 왔다. 굴러온 돌이다 하고 적대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런 험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편도 없고 제 조직도 없고 여기서 선거 방법조차도 네거티브 안 한다. 또 두 번째로 또 이 조직 선거 안 하겠다 선언해버리고 사실 여론조사 1등 나오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 안 받았습니다. 왜? 조직 선거를 안 하고 싶고 시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 그분들 받아서 조직 꾸려면 세는 모이겠죠. 힘은 생기겠죠. 저를 못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모아서 새가 생겨서 저를 못 건드리게 만든 대가로 저는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건 시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워요. 네. 분명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이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요즘 힘들 때마다 많이 의지하는 영상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종로 버리고 부산에 도전할 때 그때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들 계속 되돌려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음을 이어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저랑 똑같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시종일관 기득권 타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의 이익을 해하고 불공정을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민주적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쉬운 길, 안전한 길, 또 기존에 틀이 있었지만 다 거부하시고 혼자 오롯이 망가지고 욕먹고 손해보고 억울한데도 꿋꿋하게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억울한 악마 프레임도 많이 걸리셨어요. 근데 일일이 대응 안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와서 제일 좋은 것이요. 제가 본받고 싶은 선배님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악마 프레임 걸렸지만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책으로 민주주의 길 한 길 가시고 도리어 본인을 공격하셨던 사람들을 품 안으셨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엄청나게 그분도 악마 프레임 걸렸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진정성 있게 가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기존 쉬운 길이 있음에도 다 버리고 이게 옳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다 품 안으십니다. 우리 기억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마저도 다 포용하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 되어가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들이 있고 이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분들이 살아왔던 이 역사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불의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지역 몇몇 신문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역 일부 신문사에서 제 뒷조사도 하고 난리라고 듣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도 제대로 기사도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적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회유도 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잡고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잘못된 걸 바로 잡겠습니다. 회유에 협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바보짓이죠. 지방선거 앞두고 싸우던 사람도 손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손 잡는 것이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라면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니까 옳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방선거 준비하면서도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저한테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지방선거 앞두고는 다 고개 숙이고 다 잘 지내야 되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도 비겁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에는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하면서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대통령님을 지키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옳음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잘못된 데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제가 생각하는 옳음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제가 망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제 뜻이 좌절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참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뭐 국물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진심으로 김상욱 의원이 잘 되기를 바라면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도와주실 거고 네. 자기 사적 이익을 생각하면 김상욱 의원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사적 이익으로 저 옆에 와도 별로 얻을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적 이익 전혀 없이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대통령도 나서고 그렇지 있는데.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고 공적은 공적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실력으로 과연 국민께 도움되는가 나라에 도움되는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로 평가하시지 그게 실용이거든요. 그게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국민께 이익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친한 사람이니까 챙기고 못하더라도 친하니까 챙겨주고 이랬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국민에게 백을 만들어주는 국가다. 그렇지요. 전 국민에게 백을 선물하는 대통령이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누구든지 기득권 가지고 다 움직여라. 그것이 공정하고 맞습니다. 평등한 세상이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래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는 방식과 만들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말로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킵니다 하고 뒤로는 내 친한 사람 먼저 챙기고 사적 이익에 휘둘려 버리면 그리고 원칙에 어긋난 짓을 하면 그건 배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십시오. 저는 기득권한테는 백을 주지 않지만 네. 시민 여러분들께 시민들의 100만 백이 시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시민 여러분 100만 명에게 백을 다 낱개로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저 백 쓰십시오. 예. 제안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시민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간단한 말, 이 당연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울산이 공정한 그리고 평등한 그리고 정말로 반칙과
정치권이 없는 울산 만들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간이 콩알이어서 판단하지 사실 좀 않고 겁나요. 김상욱 의원한테 다 떠넘겨 놓겠습니다. 알아서 판단 잘 해주시고 울산에서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분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 이재명의 바람이 회오리처럼 돌개바람처럼 대한민국 정치판을 휘두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김상호 의원과 함께 했고요. 뭐 말씀하시고 나니까 좀 시원합니까? 예. 그리고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 운동 관련 공약 3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이런 노력이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좀 네.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네거티브 맡아도 없는 선거, 그리고 조직선거, 돈선거, 자리약속 선거가 아니라 정말 시민 이익을 중심에 둔 공정한,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오직 시민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책 잡히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선거, 그리고 3번째로 시민 이익 중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거, 이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게 하나의 운동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 이제 교과서적인 말씀 하시고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욕 많이 먹고 배 부를 텐데 소화 잘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도요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잘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소화불량 걸리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 김상우 의원 응원해 주시는 분은 박수 보내주시고요. 여전히 좀 더 관찰해야 하겠다는 분은 또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